네, 원자재를 하면 경제가 쉬워진다. 원자재 월드입니다. 이번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좀 보고 싶은 거는 채권하고 골드, 원유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려고 합니다. 채권 얘기부터 좀 먼저 좀 할게요. 금리에 관련된 얘기인데 일단 계속 관심 있는 섹터는 채권하고요. 지금 가져가는 건 원유 인버스 사이드 STR 전략 계속 가져가 보고요. 골드도 지금까지는 STR로 왔는데요. 약간 지금 포지션 변경을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롱 포지션을 계속 좀 유지를 계속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 볼 생각이고요. 채권은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이 좀 과도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마 여기서 기술적 반락이랄까요? 금리의 기술적인 반등이랄까요? 일부 나와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만일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다시 장기 한 2%의 금리를 보고서 채권을 더 롱 포지션을 홀드하는 걸로 좀 가져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핵심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채권이 6월, 5월, 5말 6초 또는 7월 지나면서 지금 굉장히 크게 많이 이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하면 이제 굉장히 고점에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번 좀 꺾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장기적으로는 미국 금리가 2%를 갈 것이다라는 저는 시나리오를 계속 좀 가져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채권 순매수 양을 보면요, 2020년 그때 코로나 때 이후로 보면은 다시 있다가 다시 조금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적으로 미국의 채권 순매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관점 좀 보고 있네요. 전형적으로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가고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미국 금리가 단기적으로는 한 2.8% 이때 정도로 조금 2.78대로 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게 기술적으로는 자연스럽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자, 미국의 금리 한번 보시죠. 2.55까지 3.5에서 2.55까지 1%포인트가 1%포인트가 갑자기 밀렸습니다. 이제 이런 좀 자세한 얘기들을 금리에 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한 글도 주셨던데요. 우리가 이제 DKW 모델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때문에 텀 프리미엄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포인트들 보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급격하게 정책이 변경되면서 그리고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나면서 지금 금리가 강하게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때 정도까지로 내려오는 거를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수요 사이드에 우리의 임금이 올라가서 가는 구조적인 전형적인 전통적인 필립스 커브에 의한 수요 사이드의 인플레가 아니다라는 관점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플레는 70%가 서플라이 사이드, 공급 사이드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인플레가 구조적으로 오래 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길게 가야 1년, 23년, 저는 22년에 원래 디스플레이션이 올 것이다라고 봤는데요. 지금 전쟁 때문에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만 23년, 24년에는 디스플레이션 강하게 우려할 것이다라는 관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내려오고 동시에 인플레이션과 함께 금리도 내려올 것이다. 그런 포인트 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이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요. 금리라는 게 뭐라고 맞습니까? 금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테일러 룰을 생각해 보면은요, 결국에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합입니다. 다른 것들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이 두 개의 합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성장률이 올해 지금 2분기 연속으로 하락을 했죠. 근데 내년도 전망은 더 낮죠. 잠재 성장률은 더 낮아지죠. 지금 작년과 21년과 22년이 극단적으로 높은 해였죠. 인플레이션도 지금 고점 근처 어디인 거죠. 결국엔 나머지는 내려갈 일 남은 거거든요. 미국의 성장률도 내려올 일 남은 겁니다. 이때 미국의 금리가 얼마였습니까? 3.5%였던 거죠. 그러면 이때가 얼마였습니까?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뒤에 표를 넣었을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그 기준금리, 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물론 이 미국 시중금리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2.5에서 2.25에서 3.5가 된다고 했을 때 요때 올라갈 때까지 계속 미국의 시중금리도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보통 요때 구간에 다다르면은 시중금리는 꺾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리가 3.5까지 또는 4까지 간다고 그러면은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시중금리에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의 기대감이 정점에 다다를 때 빅 스텝, 몬스터 스텝 이런 얘기 나올 때 시중금리는 한번 꺾이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리가 낮은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여기서 한번 반등을 주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일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로 회귀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가 사이클리스트인 저는 그렇게 금리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하이엠에서도 잠깐 봤습니다만 검색 트렌드를 놓고 보면은 이게 지금 요 파란색 선이 리세션에 대한
글로벌 검색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2008년 리먼 사태 때, 코로나 사태 때 지금 이 정도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이 거의 굉장히 높은 고점에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건 인플레이션에 관한 지표입니다. 이렇게까지 검색을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강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강하다? 높다?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면 낮아진다. 이런 포인트들도 다만 시간의 문제다라는 관점이 지금 어떤 학파나 스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금리가 아까 낮아진 거 봤죠. 미국 금리가 낮아지니까 미국의 실질 금리가 지금 0%대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 뭐가 올라가죠? 당연히 골드는 올라가야 맞는 거죠. 이건 여기다가 보고요. 이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미국 금리가 다시 2%로 회귀할 것이다라고 하는 리포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 견해와 굉장히 공감이 되는 포인트라서 그래프를 하나 좀 넣어봤고요. 유로존 얘기는 빼고 가죠. 미국의 수출이 아직도 미국의 소비가 아직도 굉장히 견고합니다. 지금 보면 총량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기업들의 이익도 그렇게 크게 감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지금의 나스닥이라든가 S&P가 다시 4천을 넘어서서 올라오게 하는 힘이었다. 그런 포인트들도 우리가 소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까지 봤고요. 미국의 근데 주택가격 지수 한번 보시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잘 못할 것이다. 정점 부근에는 왔지만 굉장히 천천히 꺾이거나 속도는 느릴 것이다.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는 게 미국의 주택가격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커브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 커브가 계속 동력을 삼아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미국의 모기지 금리도 그렇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가 그렇게 낮지 않은 상황인데 꺾이는 게 정상이다. 그런 관점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꺾인다. 지금의 어떤 서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특히 CPI나 이런 쪽에는 압박이 내려올 것이다. 그런 관점도 우리가 좀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동시에 뭘 봐야 됩니까? 이따가 골드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골드가 저는 조금 더 한 1700대 또는 1800대 내외에 있는 거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건 좀 이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도 고점에 있는 상황인데 골드가 또 굉장히 많이 빛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빛나지도 못하고 굉장히 많이 하락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 실질금리가 미국의 장기금리는 조금 더 내려갈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에 대해서는 지금 중립으로 포지션을 변경을 한다. 그런 관점도 설명을 넣어보겠습니다. 독일 금리도 보시죠. 굉장히 많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미국이나 독일이나 금리가 내려오고 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라든가 실버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유로 요건 넘어가 보고요. 골드 한번 봤습니다. 요렇게 왔을 때 1700 정도 왔을 때 우리가 어떤 포인트 봤습니까? STR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 한번 정리해보고 가고 싶다라는 포인트도 봤습니다. 자, 그 이후에 굉장히 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다시 1900까지 밀고 올라온다? 그러면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 갖고 있습니다. 만일에 러시아 전쟁이 정말 굉장히 확대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전쟁 프리미엄이 가동되지 않는다 그러면 매크로 사이드에서의 골드는 1700에서 1800 한 단 내려와서 1700에서 1800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하단은 한 165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긴 방향으로 보면 여전히 강하게 올라오면은 한번 때려주는 것도 트레이드상으로 나쁘지 않겠다. 그런 관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다만 1700대 1800대는 그냥 중립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금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은요, 이 실질금리가 이거보다는 조금은 더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골드도 언젠간 한번 지금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면 약간 헷갈릴 건데 일단은 골드는 중립까지만 설명을 한번 보죠. 네. 미국의 금리 시중금리입니다. 시중금리가 지금 2.5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직선으로 2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 반등을 주다가 오르내리 하면서 힘을 빼면서 2나 2.5 사이 어디에 연말에 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의 경기 둔화가 만일에 훨씬 더 가시화된다. 그러면 2%를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는 좀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 그런 관점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골드 채권 넣고 원유를 넣지는 않았네요. 원유에 대해서는 130달러, 250달러, 350달러 전혀 믿지 않습니다. 미국의 서플라이가 증가하는 한 원유가 150달러를 넘는 것, 130달러를 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관점 보고 있고요. 기준선 여전히 10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100에서 만일에 더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STR의 기회가 아닌가. 100, 110, 120, 130 변함없이 그런 트레이딩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을 제가 가이드를 드릴 수도 없고 드리지도 않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이렇게 적용하는 데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을 걸로 봅니다.
전반적인 큰 중기적인 사이클 정도 또는 장기적인 사이클을 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감안하셔서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트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골드는 약간 중립적인 관점에서, 원유는 만일에 올라가 준다면 숏더 랠리 관점에서, 고점 매도의 관점에서, 그리고 채권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반락을 기대는 하고 있지만 만일에 반락한다면 바이더 딥 관점에서 한 1년 정도 장기적 관점에서 채권은 장기 롱 포지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관점 보고 있고요. 뭐 매크로적으로 정리한다 그러면 미국 금리가 너무 강하게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전망은 앞으로 1년, 2년 후에 보게 되면은요, 단언컨대 코리아는 디스플레이션을 앞으로 1년 정도 지나면은 고민을 1년 앞으로 가정에서 고민을 할 겁니다. 인플레이션 말고요. 그리고 미국도 이번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나면은요,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그리워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매크로적으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월드도 조금은 더 자주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권하고 골드하고 원유 관점에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